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2부에는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또 종목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응원과 위로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블룸블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잘 오셨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러브수기님, 또 마그마님,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윤수짱 월천님도 함께 하십니다. 살련님께서 정수엉아의 옛날 옛적에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내일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손절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종목들은 이 상승을 이용해서 나도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수익 안 보고 본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 종목들 가운데서 보내줘야 할 종목은 보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반등을 이용해서. 근데 그 손절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으니까. 보내줘야 될 종목을 깔끔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요. 오늘 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나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등장이야. 나 이거 계속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글쎄요. 파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못 팔겠다고. 아까워서 못 판다고. 손실이 아까워서. 네.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결단을 하려면 네.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요? 그 시장의 그러니까 상황? 지금 종목의? 시장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상황 해석. 그러니까 읽기가 아니라 네. 현재 시장을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2포인트 하락했고 오늘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어떤 주식도 하락하고 요거는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읽기.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뭐 보이는 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보는 거지 어떤 나의 시장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투자하는데 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또는 이슈 같은 경우를 보고서 네.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유가가 뭐 120달러 가서 이거로 인한 수혜주는 뭐다. 유가로 인한 또 금리가 얼마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이거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저는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슈 보고서 뭘 해석하는 것은 그냥 1차적인 해석이라고 좀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중심을 갖고서 파악을 하려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데 네네. 그러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경험도 좀 필요하고 생각하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기업이었고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이거에 대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고 네. 그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대신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1440대까지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2200대까지 갔었을 때의 그 당시 주도주는 IT 반도체와 배터리가 지수를 그 당시에 이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1440까지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럼 배터리도 급락이 나오고, 네. IT 반도체도 급락이 나오고, 대부분 주식들 다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급락을 일으켰던 주범이 뭐였냐 이거죠. 근본 원인이. 뭐였죠? 코로나였죠. 네. 코로나가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진 바이오 제약이 시장 수익률을 싹쓸이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주도주가 뭐였다고 했죠? IT 반도체와 배터리였죠. 근데 첫 번째 반등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1월 달까지, 2020년도 11월 달까지 옆으로 홍보했어요. 바이오가 5배, 10배 갈 때. 근데 그 전에 주도주는 IT 반도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알테오젠이나 레오켄바이오 주식들 대넬리, CGN이나 이런 주식 대넬리가 터졌을 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계좌가 전혀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본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바이오 제약으로 교체를 하거나 진단키트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럼 진단키트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잖아요. 이런 건 상황적 해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본전에 팔아야지 하는 거는 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자본주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3,300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갔어요. 뭐 때문에 갔죠? 우리 1,440에서 네. 3,300까지 갔어요. 지수가 왜 갔냐 이거. 돈 풀어서. 그렇죠. 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 순환매가 나오면 갔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얼마까지 급락이 나왔냐면은 2,270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왜 급락을 했습니까?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긴축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이 축소가 네. 됐어요. 60조의 시장이 15조의 시장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이게 전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에 어떤 키워드를 장악했던 게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런 거였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그냥 유동성 축소가 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축소라는 키워드가 지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면, 네. 이 유동성 축소를 해결하려면 유동성 축소 구간에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상황적인 종합적 해석이 돼야 결단을 낼 수 있는 거고, 요 키워드를 잡을 수 없으면 읽기가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전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통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하나 종목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고, 네.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결단 내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또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한 데이터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신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구리님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상한가 밤비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앵무리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현팡님도 매수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서 블루스톤 김님이 PI 첨단 소재 올려주셨는데 한번 진단 출발할게요. 38,808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본정가까지 왔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PI 첨단 소재
3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3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계속 더 가져갈까요? 지금 매도를 할까요? 자, 요게 저는 딱 적당한 상담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하신 네네. 거에 이어서. 자,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좀 기다리는 게 나은지, 종목 교체를 해서 더 네네. 나은 결과 나오는 걸 하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한 키워드로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게 유동성 축소라는 키워드를 던져드렸습니다. 네. 자, 유동성 축소가 되게 되면 자금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10억치 살 거를 5억밖에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3개 사고 싶어도 하나밖에 못 산다는 얘기가 근본적인 유동성 축소입니다. 네. 1등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유동성 축소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정점 우려가 있으면 안 돼요. 피크 우려.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정점일 거야. 2020년도가 정점일 거야. 이런 게 일단은 탈락되는 첫 번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까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전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쉽게 이제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힌트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던 유동성 확대와 축소에 대한 개념, 현재 시장에 대한 종합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 네. 요거를 이제 주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좋아요.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동성 축소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걸 파악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동성 축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점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정점이라는 건 내려올 일만 남았다. 아니, 이제 2021년도가 최고일 거야. 그 다음은 더 이전을 넘어가기 힘들어. 배터리도 비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점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보다 유독 더 강한 거고, 네. 일지 모티리얼즈는 약간 정점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점 우려가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좀 실적 둔화 우려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바텀에 대한 게 형성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네. 그 호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조강 생산량을 보더라도 네. 포스코 홀딩스가 뭐 최악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렇다고 호황으로 가진 않아. 이랬을 경우는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주식을 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PI 첨단 소재가 속해져 있는 이 사업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IT, 이 배터리 쪽,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전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가 있냐면 호황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냐면 전방업체들이 지금 다 재구조정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하이닉스, 애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스마트폰 조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레벨업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주식을 가지고서 시장을 이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네. 기회비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쉽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반도권에 저는 잘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권에 잘 팔아서 더 나은 네. 기대 수익률이 있는 주도 섹터 내 우선순위가 있는 종목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38,500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전에 좀 무너지기 직전 주점 자리가 한 4만 초반 정도 있어요. 이 가격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한번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PI 첨단 소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종목에 대해서 상담 이제 진단을 도와드리자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지금 이제 본전 구간 잘 찾아왔으니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 한번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HMM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7,700원에 20% 보유하고 있어요. 27,700원에 20%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근처에 오는 듯 하다가 살짝 꺾였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예, 제가 이거 지금 중기로 2월 말 3월 고 그때 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 영업 그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왜 전고점까지는 못 갈 것 같으면 손절을 조금 해서라도 네. 종목을 바꿔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이렇게 34,000원 막 올라갔을 때 따로 수익 그때 못 실현을 하시거나 팔았어요. 조금 파셨어요? 아니 그때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타이밍을 살짝 아쉬우실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잘 이제 활용을 해서 네. 기회를 또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동량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 거래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 전에는 물동량이라는 건 이제 배가 많이 왔다 갔다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비가 살아나야죠. 나 이 물건 쓰고 너 저 물건 쓰고 수입출과 그쵸. 수입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되죠. 정치. 물건을 왔다 갔다 실어야 놔야 되는데 너 러시아 편이지? 뭐 중국 편이지? 잠깐 스톱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중국산 제품이야? 이거 일단 좀 제외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적을 내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만 그대로 바라보는 건 아닌 거예요.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같이 있으니 이거를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예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뭐 정말 놀라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12조에 좀 불과한 이유는 이렇게 낮은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실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수치상으로는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과연 이기고 베팅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측이 명확한 산업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금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있는 그대로 실적을 보고서 베팅하는 자금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거는 글쎄요 뭐가 옳고 그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투자가들마다의 어떤 성향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HMM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좋다고 이야기도 못 해드릴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는 의견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전에 이제 무너졌던 이 가격대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한 22,000원대 정도에서 방어가 나왔습니다. 한 22,500원 정도. 그리고 나서 한 24,000원대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저는 방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500원 로스컷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 자리가 한 32,000원 정도 되는데 한 3만 1,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이 자리를 한 1차 목표치를 좀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목표치 돌파 여부는 1차 목표치 도달된 다음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은 22,500원 정도를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해드리고 1차 목표치는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는 거. 현재 시점에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목표치가 이 정도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가격적인 기준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지금 제시해주신 가격까지는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뭐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류가 잘 활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그냥 저번에 한 26,000원 정도 선까지 왔을 때 네.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하게 종목을 바꾸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현재 그냥 시장 상황을 기다리는, 전체적으로 네. 이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전문가님의 이라면 HMM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어요? 스타일이 약간 공격적이세요? 아니면은 좀 방어적인 성향이세요? 저요? 방어적인 성향인 거죠. 방어적인 성향이면은 보유 의견입니다. 어, 예, 방어적인 성향이시라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치 이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드립니다. 유지합니다. 아, 그 그러면 매도 그냥-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매도 의견을 드리려면 22,500원이 붕괴가 돼야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제 기준에서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HMM보다 더 나은 주도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렸잖아요.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얘기도 못 해드리겠고 나쁜 의견도 못 드리겠다. 이 정도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한테 다시 의견을 좀 물어본다면 아까 이제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2,500원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3만 원대, 3만 1,000원까지 목표치에 도달하든지 그때 뭐 매도 여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선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HMM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을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팍팍 긁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계속 열려 있고요. 전화도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우리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현팡님이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을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정말 많은 빨간불을 강하게 보여줬던 종목이어서 오늘은 2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워낙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셀트리온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생각하죠. 좋아요. 네, 좋게 셀트리온. 생각하는데 네.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제 관점은 뭐 방송 통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네.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졌거든요.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런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어요. 13만 9천 원까지 급락이 나왔잖아요. 13만 9천 원까지.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좋아했었으면 신저가 나왔을 때 샀어야죠. 근데 저 당시의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얘기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 반등 나올 때 소외받을 거고 시장 빠질 때 더 빠지고. 근데 그때도 시뮬러 사업하고 지금도 시뮬러 사업하고 그 당시도 램시마 SC에 대한 그 결과치가 좋게 나온 걸 이미 다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었고 지금 네. 똑같고.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하락한 것보다 좀 강해진 거 많이 봤잖아요. 내 투자 심리는 좋아졌잖아요. 대신 50% 비싸게 사야 되죠.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사야 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같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되는데, 네. 내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 사면 안 됩니다. 내 심리가 그렇죠. 내가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제일 열받을 때, 내가 제일 짜증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승질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9명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강세장을 판단하는 이 3단계 하워드 막스라는 분께서 좀 네. 정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많은 좀 투자가 월가 영웅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이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한 운율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본성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세를 쫓기 때문에 기업을 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면 네. 이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신규를 공략을 한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새로 공략을 하는데 어떤 그 주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졌어요. 그럼 더 사고 싶은 주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요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업을 찾으셔야죠. 바이오 제약에서. 그런 종목들 바이오 제약에서 몇 종목 더 나왔어요. 뭐 제가 최근에 뭐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만 이야기했지만 유한양행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나오고 바이오 제약에서 기존 나온 종목도 꽤 많아요. 차라리 그런 걸 공략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이미 살 기회를 투자가들에게 정말 많이 줬다. 15만 6천 원에서 18만 2천 원까지. 저도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6개월 이상 이야기했었고요. 신저가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행복했는데. 근데 그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따봉!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봉!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런 게 정말 좋은 신호인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좋은 신호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유튜브에 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글들이 반드시 신경질적인 글이거나, 그 다음에 탓하는 글이었을 경우엔 따봉입니다. 그때는 추가 매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투자 신호입니다. 저는 인간 보조 지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대신 이제 그러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되죠. 추적도 하고. 이제 뭐 셀트리온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램시마나 네. 트룩시마나 허즈마 이게 아니라 램시마 SC 제형 변형 쪽에 대한 이 매출 파이 똑같은 시밀러인데 이 대중성을 동반한 제형 변형 기술에 대한 이 매출 파이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 주식 움직이는 키거든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있는 한 셀트리온 당분간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직은 트룩시마 밸류 회복하고 나서 허즈마 밸류도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표치 많이 열려 있어요. 네. 네. 셀트리온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은 살짝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지금 열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한양행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이후에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종목들은 정말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루 이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정말 화만 나고 쳐다보기도 싫은 종목들도 많을 텐데, 다만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구간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이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함께 전해드리면서 그런 기회들 잘 잡아보시고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 타이밍을 또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궁금한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눈도 계속해서 키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황금들판님 오셨군요. 김귀나님의 이름도 보이고, 제니님 반갑습니다. 김명준님도 계셨네요. 잘 오셨고요. 웰빙 돼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훈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시장이 좀 살아나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가격의 기준도 좀 올려 잡아야 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실적 추정치라는 것 자체가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익스펙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는 뭐 이기는 가격대라는 거는 제가 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든 아니면 셀트리온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런 기업들이 20년 넘게 또는 최근 한 5년 넘게 시장에서 평가받은 밸류를 제 툴로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면 가격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했다가 투자 안 했다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파 투자를
한 2조밖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조로 늘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그런 게 카더라였을 경우에 저는 이제 무시하죠. 뭐 할 예정이다라면 저 같은 경우 다 싹 다 무시해버리고 확정된 거. 그리고 중요한 본질을 건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게 보통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전 좀 관망해요. 그때 되면 의견이 잘 취합이 안 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2,000명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우리 재무제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숫자. 2,000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숫자예요. 애널리스트면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기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선이 바뀌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업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밸류에 따라서 기준선은 다시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바뀌어요. 지수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이때 또는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 네. 제시해드린 숫자들 있잖아요. 2,550이나 이런 숫자들은 그 기간 동안 바뀌고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이 바뀌려면 그 종목에 대형 사건들이 터져야 됩니다. 갑자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헝가리 쪽에 캐파 투자를 확대되든지 삼성 SDI가 스란티스하고 어떤 합작 이러면은 좀 바뀌죠. 갑자기 생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수능을 해야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장한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이런 가격대는 네. 그냥 제가 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정해주는 이 가격, 시장에서 인정해줬던 이 가격들을 제 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언제 할 수 있냐면 폭락장이나 급락장이 오면은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주식들이 신저가 나오거나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방송 통해서 전달을 했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걸요? 그리고 지금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꽤 됐잖아요. 제가 이 방송 이토마토 전문가인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저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분한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 가격대가 많이 바뀔 겁니다. 올라가는 주식들하고 떨어지는 가격들하고.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이번에 발표하면서 네. 잘하는 기업들하고 못하는 기업들하고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한 종목 물타가지고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강한 쪽으로 차라리 한 줄에도 더 살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 좀 해드렸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도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투자의 신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요, 앵무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ENM 가지고 계세요. 1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 불안이라면서 올려주셨는데 CJ ENM 오늘은 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횡보하는 모습까지 최근에는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 이 걱정, 근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아시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한 번씩 들어봄직한 분인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망해가는 기업 싸게 사봤자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망해가는 기업을 싸게 사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다라는 전제 조건은 그 기업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경쟁적 우위를 유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정체되더라도 이익의 지속성이 있거나 좀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빠지더라도 매수를 해두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셀트리온 얼마나 훌륭한 기업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는 조정 나오고 싶으면 조정 나면 사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을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정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 겁나 많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게 땡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적금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그건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그죠? 추상적인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추상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간의 조금 본성과 관련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네이버는 PC의 왕 아니야? 새로운 뭐 포털의 경쟁자가 나온다고 해서 네이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이버는 어쨌건 돈은 계속 꾸준히 벌겠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성장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모바일의 왕자는 카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는다고 해서 카카오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못 이겨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카카오라는 거 쓰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라인 사람들 다 쓰는데 카카오가 일본 가가지고 이제 라인 쓰지 말고 저희 카카오 쓰세요. 막 안 가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 한번 쓰게 되면 쿠팡 계속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쿠팡 설사 요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른 데보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를 쓰는 순간 우리는 이제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건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의 왕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위협하는 애가 없으니까 네. 이게 다운 사이클이 있으면 상승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 사두면은 돈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자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터리나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이나 삼성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망할 거죠. 왜 안 망할 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고 우리나라 1등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됐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인식되는 거에 1등 공신이 뭐예요? 1등 공신이 1등 공신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근데 1997년도에서 98년도 삼성전자가 매출 20조 나왔었을 때 네, 주력은 네.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TV, 가전, 애니콜 뭐 이런 거였지.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서 1900년도 IMF 때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쵸. 거기에 1등 공신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밖에 있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뭘 중요하게 보느냐를 봐야 되는데 CJ ENM은 뭐가 빠진 거냐면 인재가 빠진 거예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이것도 한 2021년도 이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거래하면 안 되는 기업 카카오 쪽으로 다 뺏겼어요. 카카오 엔터 쪽으로 일 제일 잘하는 애들 싹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럼 카카오 엔터는 괜찮아요? 그럼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쪽 그룹에서 일 잘했던 사람을 네. 돈 많이 줘가 다 빼앗겼어요. 다 뺏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CJE는 거래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손실도 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서 최대한 좀 잘 팔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뭐 의견을 좀 물어본다면 저는 네.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기업이다. 제 기준으로.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좀 잘 빠져나오자. 그러면 이 반등 구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CJ ENM을 가지고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률 게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종목 교체가 조금 더 저는 계좌 회복에 좀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종목 교체가 조금 더 빠른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진단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장은 역시나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전화를 주셨는데 종목은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네. 28,000원에 20%입니다. 2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세요. 자,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계속 이걸 어떻게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야 될지. 네,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대응 전략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전략 제가 방송 통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네. 듣긴 들었어요. 아,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저거 15,000원 밑으로 사라. 예, 맞죠. 예. 예, 기억 잘 하시네요. 그 키워드 이유 아세요? 이거,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아, 그래요? 연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이게 하여튼 저 열심히 방송 보거든요. 아, 그래요? 금요일 날이고 나오실 때마다. 아, LG 디스플레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은 그 당시가 23,000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삼성하고 그때 저거 한다 그랬을 때. 예, 그때 23,000원대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 손절하기 싫으면은 23,000원에 사지 말고 15,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가 제 전략이었어요. 그때 한번 제가 사가지고 그죠? 사가지고.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게 예. 23,000원 자리에서부터 왜 15,000원이라는 가격이 뚱딴지처럼 갑자기 나타났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3,000원이었으면 추세선도 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 뭐 지수보다 견조했었으니 그런 거 얘기. 근데 저 자리에서 15,000원이라는 가격을 딱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이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했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3,000원과 15,000원 갭 차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 당시 그 기업들의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을 텐데, 많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15,000원이고, 그 가격이 왜 지금도 유지가 될까? 근데 이런 식으로 LG 디스플레이만 제가 제시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SKC,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방송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뭐 이기는 가격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이 가격을 제시를 할 때 그냥 뚱딴지처럼 갑자기 이 가격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업의 20년 동의 역사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사업 보고서를 내놓으면 이 기업이 어떤 고도 성장을 했었을 때가 있고 정체가 있을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레포트를 적게 봤을 경우에는 한 10번에서 20번 보고 많이 본 기업들은 40번, 50번 넘어갑니다. 어떤 기업들은 100번도 넘게 본 적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게 한 3, 40번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LG 디스플레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구나가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었던 게.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이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있으면 투자해야 되는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쭉 그어보면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은 2019년도에 저점을 한번 좀 형성을 했다가 2008년도에 저점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리먼 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892포인트에서 3,300까지 지수는 3배 넘게 갔었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890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지수는 892포인트고 3,300까지 갔다 왔던 시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전 세계가 대폭락이 나왔던 수준의 지금 주가라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사업해가지고 벌어놓았던 이익 잉여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무시한다는 얘기지. 2008년도에 절대값이 유지가 됐으면 매년도 돈을 벌었으면 이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달에 20만 원씩만 적금을 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10년 지났으면 쌓인 돈이 얼마예요?
그걸 다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왜? 그렇죠.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반등이 중요할까? 중간에 나왔던 이 반등이 중요할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2008년도부터 지금 시간이 거의 14년이 지났는데 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리먼 때 890포인트 수준의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었을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왜 인정을 안 해줄까? 이거부터 답을 내릴 줄 알아야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시청자님을 막 옆으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도 가감하게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야, 너 꺼져. 이런 식으로. 너 나오고, 너 필요한 거 이거야. 이거 나오기 전까지 나 물 안 타. 이거 나왔네? 살 거야. 뭐, 못 빌지, 됐고. 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나오면 더 들고 갈 거고, 이거 안 나오면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비중을 실거나 줄이는 것이지, LG 디스플레이 어제 하락했으니까, 안 좋나? 올라갔으니까. 이러면은 아무런 전략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2008년도는 뭐가 없었어요? 중국이 없었어요. 중국이 LCD가 없었다고요. 그죠?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잡아먹던 시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저 당시는 OLED 쪽도 아니고 LCD였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삼성전자하고 서로 이렇게 왕자를 하면서 LCD 관련된 매출 서서히 올라갔었던 시기라고. LCD 디스플레이를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고 전 세계에다 많이 팔아먹고 약간 주도하는 성격의 어떤 산업군에 있었던 성격이었죠. 근데 뭐가 등장을 했어요? LCD는 OLED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중국 녀석들이 CSOT나 뭐 이런 업체들, BOE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서 물량을 받아서 치킨 게임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넉다운 시켜버렸던 겁니다. 즉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끄는 어떤 중심 섹터에 있었는데 중국의 반도체 치킨 게임이 형성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태.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애플한테 손 벌리고. 그래서 파주 쪽이나 중국 이런 거 다 애플한테 돈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해서 해버린 거니까 옛날에는 주도했었을 때와 지금은 끌려다니는 형태니까 이전에 실적이 나오는 거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할인 요소가 사라져야만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LCD는 뭐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점점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고 있어요? OLED로 줄이고 있죠. OLED로 키우고 있잖아요. OLED는 중국이 따라오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이 기업이 했었던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다 했어야 되는데 큰 거에다가. 삼성은 조그마한 것도 했어요. 중소형 OLE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갤럭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갤럭시 노트 10인데 이거 OLED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왜? 중소형 OLED로 승부를 벌였기 때문에. LG는 TV로. 스마트폰이 안 팔려. 돈을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못 벌죠. 그러면은 주력 사업이었던 LCD 사업은 중국한테 얻어 터져. 내가 주력이었는데 끌려다녀. 그래서 애플한테 손 벌려. 좀 저희가 공장 굳이 선정해야 되는 돈이 없어. 돈 좀 줘.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산업을 키워야 돼요. 근데 조그마한 걸 했어야 되는데 큰 걸 한 거지. OLED. 근데 점점 잡혀. 근데 삼성이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던져. 저희도 OLED 비슷한 거 있다고. QLED TV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선 정성스럽게 어떤 한 줄기 희망으로 OLED TV를 가지고서 전환점을 노렸는데 삼성이 이게 슬슬 묻혀가지고 글자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새로운 TV, QLED TV가 딱 나오면서 물을 타요.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거를 삼성한테 빼앗기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위에서도 얻어 터지고 아래에서도 얻어 쳐져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15,000원이라는 건 뭐냐? 중국이 BOE가 치킨 게임을 했었을 때 대규모 적자가 났었을 때 밸류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 대규모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네.
네. BOE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BOE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불리한 게임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야, BOE, 니네 적자 나도 돼. 우리가 돈 더 해줄게. 야, 일단, 진짜요? 일단 한국에 있는 LCD 잡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걸 미국에서 트럼프가 딱 지켜봅니다. 야, 너 이 새끼, 어디서 불법? 내가 이거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이전과 같은 불법 행위를 이제 적극적으로 못해요. 치킨 게임을 많이 못하는 거지. 그럼 BOE는 어떻게 돼요? 기술력을 올라갔던 게 아니라 중국 정부 지원을 올라갔었으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렇죠.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실력으로 큰 기업은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나 CATL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배터리 업체들이 실력으로 컸어요. 근데 반도체, 칭하윤이부터 시작해서 XMC,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자기들 실력으로 큰 게 아니라 기술력 빼가고 중국에서 돈 대주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 빼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성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그 악몽으로부터는 일단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좀 돼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15,000원대 깨지면 전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청자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15,000원대 이하에선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네. 안 팔아 임마. 나 버틸 거야. 메롱 이런 식으로. 대신 이 반등이 나왔었을 때 화려한 시세가 터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출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한 19,000원이나 한 2만 정도 됐었을 때. 그러니까 28,000원에서 차라리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서 한 19,000원이나 2만 원에 판겠다라는 생각으로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우리 같이 정수영아의 옛날 옛적에 같이 들으셨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단가를 낮춘 이후에 19,000원, 2만 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또 정수영아의 옛날 옛적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귀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잘 담아 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하시는데 꼭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잘 담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1시간 동안 같이 달려오신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